오늘 아침 73살 여성이 5시 반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서려다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딸이 발견하기까지 4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전날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녔습니다. 조금 뻐근한 느낌은 있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 보세요. 허리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이제 어깨를 완전히 돌려보세요. 소리가 났습니까? 저항감이 느껴졌습니까? 목 뒤를 만져보세요. 긴장되어 있습니까? 척추 옆 근육을 엄지로 눌러보세요. 돌처럼 단단합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근막이 지금 이 순간 탈수되고 있으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7년간 재활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된 후, 손이 반응하지 않아 컵을 떨어뜨린 후, 등이 너무 굳어서 머리도 감을 수 없게 된 후, 저를 찾아온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무시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뻐근함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78%가 만성경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82%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년 내에 상당한 이동성을 잃게 됩니다. 이동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낙상을 의미합니다. 골절을 의미합니다. 화장실 사용, 식사, 옷 입기를 도와달라고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통증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왜 경직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틀렸는지, 그리고 왜 해결책이 믿어온 것보다 훨씬 간단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씩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약한 근육도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을 감싸는 얇은 결합 조직인 근막이 탈수되고 경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막이 수분을 잃으면 햇볕에 방치된 비닐랩처럼 스스로에게 달라붙습니다. 관절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혈액 순환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매일매일 더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스트레칭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미 경직된 근막을 잡아당겨 미세한 파열을 만들어 더 많은 경직,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몸에는 근막 수분 공급을 조절하는 3가지 특정 압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아닌 부드러운 회전 동작으로 이 점들을 활성화하면 굳어진 조직의 수분 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7일 만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개월이 아닙니다. 7일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만성 경직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는 매일 8분 루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막에서 수분을 빼앗고 있는 흔한 아침 습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리치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동작, 아무리 운동을 해도 경직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 동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도움 없이는 서지 못하는 말년을 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돌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는데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목을 돌리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커피 잔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17년간 서울에서 재활 전문의로 일하며 통증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확신하며 제 병원을 찾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만성 경직과 관절 통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관절염도 아닙니다. 약한 근육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90%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근막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목 뒤를 만져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단단히 눌러보세요. 피부 아래 밧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어깨를 뒤로 완전히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움직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삐걱거림과 제한을 느낍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막이 이미 탈수되기 시작했고 관절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성에 침묵하는 살인자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막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몸의 모든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막은 거미줄처럼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관절을 감싸는 얇은 결합 조직입니다.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할 때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몸이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근막이 탈수되면 수축합니다. 조여집니다. 주변 조직에 달라붙어 유착을 만들면서 관절을 제자리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아침에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통증을 참아가며 긴장된 근육을 억지로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탈수된 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마른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파열을 만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더 심한 경직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실제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68세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깨 위로 팔을 거의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도움을 받아야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염제도 복용했습니다. 수술까지 고려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어깨 근막이 너무 탈수되고 유착되어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중 8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위해 어깨 주변의 3가지 핵심 압력점에 집중하고 부드러운 회전 운동을 결합한 특별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근막층으로 직접 체액 순환을 회복시키도록 설계된 수분 공급 기법이었습니다. 3일 만에 박 여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머리를 감았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엌 선반 위쪽에 손이 닿았습니다. 2주일 만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되어 온 기본적인 생리학입니다. 근막이 기능하려면 체액이 필요하고 그 체액은 순환에서 나옵니다. 근막이 가장 먼저 탈수되는 정확한 압력점을 찾아내고 그 압력을 특정 회전 운동과 결합하면 그 조직으로 신선한 혈류가 강제로 흘러들어갑니다. 근막이 재수화됩니다. 유착이 풀립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의료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이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17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와서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진통제, 비싼 안마이자 수십만 원이 드는 침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근육에 있지 않았습니다. 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적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바로 근막입니다. 이것은 몸의 모든 근육, 모든 장기, 모든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층입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길 때 보이는 얇고 하얀 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마르면 수분을 잃으면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막이 탄력 있고 유연하게 유지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조직으로 가는 체액 순환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근막의 수분이 20대였을 때보다 30배에서 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얼어붙는 것입니다. 지금 어깨를 만져보세요. 뒤로 돌려보세요. 갈리는 느낌이 느껴지나요?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이 탈수된 근막이 서로 마찰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져야 하는데 대신 달라붙고 걸리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상황은 악화됩니다.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더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결국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없게 됩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려고 목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옷을 입는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63세였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혼자서는 코트조차 입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경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몇 년 전에 경고 신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면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합니다. 더 세게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더 멀리 당기고 경직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을 멈추세요. 근막이 탈수되었을 때 무리한 스트레칭은 조직에 미세한 파열을 만듭니다. 문제를 10배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구부리려고 하면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먼저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근막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탈수된 조직의 유연성을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먼저 체액 순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스트레칭 루틴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요가 수업을 받고 다음날 더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옷장에 있는 비싼 폼롤러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공격해온 것입니다. 근막은 여전히 건조하고 여전히 단단하고 통증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충제나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체의 어디에서 체액 막힘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정확한 움직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세 번째 요점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경직이 계속 재발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정오만 되면 어깨가 다시 굳어버립니다. 무릎은 녹슨 경첩 같고 후진할 때 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막, 즉 몸속 모든 근육과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층이 단순히 긴장된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탈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햇볕에 말라버린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구부리려고 하면 갈라집니다. 위에 물을 부어도 물이 표면에서 그냥 흘러내립니다.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근막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스트레칭만 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재활 프로그램은 이 중요한 순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저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수된 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마른 가죽 조각을 늘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어서 내일 더 많은 염증과 경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운동이 30분 동안은 좋다가 점심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시 굳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하고 심지어 다른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도 찾아오는데 가동 범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더 나빠졌습니다. 진단 초음파로 조직 상태를 검사했을 때 근막이 부드럽고 수분이 있는 비단이 아니라 말라버린 한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든 것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정 3단계 순서를 개발했습니다. 첫째, 3개의 중요한 지점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마사지가 아닙니다. 문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정확히 90초 동안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들은 목과 어깨가 만나는 접합부, 경합골 안쪽 가장자리, 그리고 양쪽 엉덩이뼈 바로 아래 호흡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누를 때 단순히 근육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막의 자연스러운 체액 교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정체된 간질액을 밀어내고 신선하고 수분이 있는 체액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압력을 풀고 30초 이내에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드러운 회전 동작을 수행합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회전입니다. 목을 천천히 완전한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어깨를 크고 느긋한 원을 그리며 뒤로 회전시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회전시키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훌라후프를 사용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러한 회전 동작은 펌프처럼 작용하여 방금 압력 지점으로 만든 공간에 신선한 체액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건너뛰는데 다음 20분 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근막 수분 공급은 좁은 온도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루틴을 하고 나서 즉시 밖에 찬 공기, 속으로 나가거나 에어컨 앞에 앉으면 근막이 다시 수축하여 오래된 체액을 안에 가둡니다. 방금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침내 이것을 이해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71세 여성분은 2년 동안 오른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침술, 마사지, 스트레칭 수업,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이 정확한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압력, 회전, 온기, 4일 만에 부엌 맨 위, 선반에 다시 손이 닿을 수 있게 되어서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에서 깨자마자입니다. 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으며 근막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8분.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온기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압력 지점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회전을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시스템의 4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경직과 통증을 다루는 것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절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핵심 문제는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인 근막이 탈수되어 마른 종이처럼 서로 들러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공격적인 스트레칭은 이미 약해진 조직을 찢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를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20분 동안 목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이전 의사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아침 경직이 너무 심해서 운전할 때 어깨 너머로 뒤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운전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목과 어깨 주변의 조직을 만져보았습니다. 마른 가죽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막이 미끄러지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이미 손상된 조직에 작은 찢어짐을 만들었고 그것이 흉터 조직을 형성하여 모든 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순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근막에는 근육보다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근막이 마르고 서로 들러붙으면 그 신경 말단들이 뇌에 지속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경직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이 아침에 가장 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근막이 말 그대로 서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유착된 부분들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조직 내부의 수분 공급과 결합된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개의 압력 지점을 부드러운 회전과 결합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막에서 이완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지점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건조된 조직에 체액을 다시 펌프질하는 작고 통제된 회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스펀지를 늘리려고 하면 찢어집니다. 하지만 수분을 공급하면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고 작은 짜내는 동작을 하면 스펀지가 점차 물을 흡수하고 다시 유연해집니다. 근막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 저는 그분에게 모든 스트레칭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세 지점 압력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두개골 밑부분에서 두 손가락 너비 아래 모기머리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어깨 상단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어깨 상단에서 네 손가락 너비 아래 양쪽 어깨뼈 사이입니다. 할머니는 각 지점에 정확히 90초 동안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가하면서 작은 머리 회전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아니오라고 할 때의 움직임보다 크지 않게요. 큰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작은 회전입니다. 이 조합은 건조한 근막에 신선한 체액을 강제로 보내는 펌프 작용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압력은 조직이 유착을 풀어주도록 유발했습니다. 3일 이내에 박 할머니는 이전보다 목을 40도 더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정상 범위의 70%를 회복했습니다. 2주 이내에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 경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줄인 것이 아닙니다. 없앤 것입니다. 이것이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힘입니다. 유착을 기계적으로 풀어주면서 동시에 근막을 내부에서 수분 공급해야 합니다. 둘 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원칙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도 말입니다. 근막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탈수 문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뻣뻣하고 아프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활성화 순서를 잘못된 순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재활 클리닉에서 17년 동안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압력 지점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관찰했을 때 그들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듯이 무작위로 지점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막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합 조직은 상류에서 하류로 열어야 하는 강과 같은 특정한 흐름 패턴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막으면 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막힘을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활성화 순서는 3단계가 있으며 절대 건너뛰거나 뒤바꾸면 안 됩니다. 1단계는 목 리셋 지점입니다. 2단계는 흉추 이완 지점입니다. 3단계는 요추 순환 지점입니다. 정확히 이 순서입니다. 왜일까요? 근막은 두개골에서 발까지 하나의 연속된 막이기 때문입니다. 목 부위가 잠겨 있으면 허리를 아무리 눌러도 그 아래의 모든 것이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는 한 특정 환자를 통해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8세로 강남구에서 은퇴한 우체부였습니다. 그는 길을 건널 때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제게 왔습니다. 딸이 모든 곳에 그를 걸어 다니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 전체를 돌리지 않고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다른 4곳의 클리닉에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더 스트레칭 하세요. 열을 가하세요. 한겸증제를 복용하세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그의 근막은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마른 가죽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탈수되고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개의 압력 지점을 가르쳤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 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작위 순서로 그것들을 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여 제게 전화를 걸어 제 방법이 다른 모든 것들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다고요. 저는 그에게 즉시 다시 와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허리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상부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체액이 아래로 흐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목 지점부터 시작하여 부드러운 시계 방향 회전으로 정확히 40초 동안 유지하도록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어깨뼈 사이의 흉추 지점으로 이동하여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에만 요추 지점을 20초 동안 누릅니다. 이 올바른 순서를 5분 이내에 하자 박 할아버지는 들어왔을 때보다 40도 더 머리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 리셋 지점은 두개골이 척추 상단과 만나는 곳에 정확히 위치합니다. 양쪽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질 것입니다. 천천히 머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근막이 저장된 긴장을 풀어주도록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부드러운 압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40초 동안 유지합니다. 어깨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가볍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너무 세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 복숭아를 누르는 것처럼 중간 감각을 찾으십시오. 즉시 후에 흉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등 뒤로 손을 뻗어 어깨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찾습니다. 그 가장자리 바로 아래에 엄지손가락으로 확실하게 누르거나 닿지 않으면 벽 모서리를 사용합니다. 다시 부드러운 회전을 하되 이번에는 30초만 합니다. 중간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추 척추 양쪽 엉덩이뼈 위로 내 손가락 너비 정도 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꾸준한 압력으로 20초간 누릅니다. 전체 순서는 90초가 걸립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누운 상태에서 이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방법의 6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전체 과정을 완전히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시간과 숨겨진 방해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3가지 압력점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 동작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한다면 근막은 계속 잠긴 상태로 있고 관절은 경직된 채로 있으며 아침의 뻣뻣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6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이 방법을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전에 차가운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1년이 걸린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천은 약섭시 1.5도 떨어집니다.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인 근막은 이 냉각 기간 동안 수축합니다. 조밀해집니다. 세포 수준에서 탈수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근막이 수분 공급과 움직임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같은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5분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혈류가 점차 증가하며 근막이 아주 약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압력점 자극이 충분히 깊숙이 침투하여 체액 교환 메커니즘을 촉발할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입니다. 15분보다 오래 기다리면 근막은 깨어있는 상태에 적응하여 낮 시간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닫힙니다. 반응성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동작을 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70% 이상 떨어집니다. 이제 차가운 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숨겨진 방해 요소입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3, 4일 후에 돌아와서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확한 아침 루틴을 단계별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그들은 깨어난 직후 차가운 물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마셨습니다. 이것은 근막의 재앙입니다. 차가운 물은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조여집니다. 말초 관절로의 순환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몸은 온도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 따뜻함을 핵심 장기로 재분배합니다. 막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던 근막이 갑자기 다시 수축합니다. 근막을 다시 경직된 야간 상태로 잠가버린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법의 모든 단계를 절대적인 헌신으로 따랐습니다. 압력점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회전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5일 내내 아무런 개선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침 루틴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제가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차가운 물병을 두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그것의 절반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분 공급은 수분 공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실온의 물로 바꾸게 했고 8분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녀의 어깨 가동성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뻣뻣함이 80% 감소했습니다. 바뀐 것은 물 온도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깨어나는 순간 차가운 것을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마셔야 한다면 미지근하거나 실온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까지 기다리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즉시 3가지 압력점 순서를 시작하세요. 모든 회전 동작을 완료하세요. 전체 8분 루틴을 끝내세요. 그런 다음에야 평소 아침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15분의 시간은 신성합니다. 진정으로 황금 같은 시간으로 대하세요. 근막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짧은 기회의 시간 동안만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8분 루틴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통증이 나타난 후에 대처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근막이 애초에 탈수되는 것을 예방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활성화해야 하는 3가지 압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 무릎 뒤에 움푹 들어간 공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거기에 대고 부드럽게 누르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단일 동작만으로도 하체 전체의 체액 순환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지점, 경합골과 척추 사이의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스스로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 손가락으로 누르고 천천히 어깨를 앞으로 4-5번 굴립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축적된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지점, 두개골 기저부가 목과 만나는 곳입니다. 양쪽에 2손가락씩 부드러운 압력으로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8번 끄덕입니다. 이것이 근막을 풀어주는 황금 조합입니다. 완전한 아침 프로그램은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3가지 압력점 운동을 수행하세요.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근막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실온의 물은 결합 조직에 침투하여 즉시 재수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물을 마신 후 천천히 일어서세요. 부드럽게 엉덩이 회전 운동을 하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 원을 그립니다. 엉덩이는 몸의 근막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엉덩이의 긴장을 풀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무리하게 스트레칭하지 마세요. 제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정말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뻣뻣한 상태로 일어나서 바로 발가락을 만지려고 하거나 다리를 쭉 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부족한 근막이 찢어지고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회전 운동은 스트레칭과 완전히 다릅니다. 회전은 관절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은 부상을 만듭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잠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73세 나이에 걷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2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한 달 만에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 문제를 해결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는 이유는 근막이 적절한 수분 공급과 운동에 즉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나 뼈와 달리 근막은 올바른 자극이 주어지면 몇 시간 안에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약속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움직임이 달라진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3가지 압력점 운동을 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엉덩이 회전 운동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즉시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글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해결책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을 빼앗아온 근막 탈수는 내일부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완전한 방법을 가지셨습니다. 사용하세요. 통증 없는 삶이 내일 아침 8분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3가지 압력점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8분 루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근막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